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김여우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 있다가 어떤 변화의 계기에 리터러시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공부도 할 겸 연구도 할 겸 그렇게 목적을 해서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차에 김혜영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로 있는 체법 관련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련의 흐름에서 나온 어떤 중간의 어떤 성과, 나름 모은 결과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하는 거고요. 또 이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언어 교육에 더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발표 배경에 해당되는 거고요. 김혜영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로 있는 이 연구 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었죠, 이번 주요. 이런 보도 자료가 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영어교육 인공지능의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고, 이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같이 발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보도자료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기다가 좀 실어봤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 플랫폼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그런 것인데,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 중에서 요 첫 번째 점선에서 사용자가 좀 아까 보셨던 스마트 스피커나 타블렛 디바이스 같은 이런 거와 상호작용할 때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면에서 요 대목에서 챗봇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것은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연결된 어떤 복잡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음성인식이라든지 또는 음성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챗봇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챗봇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는 그런 취지고요. 제가 발표되는 어떤 포인트는 챗봇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챗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나름 조사한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갖겠습니다. 챗봇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낯설진 않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conversational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은 텍스트 챗봇 그리고 또 보이스 챗봇에 대한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좀 넣어봤습니다. 챗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멀티미디어 언어학회 작년에도 발표했을 때 이 장편은 그때도 썼던 것인데요. 인터페이스가 발전할 때 텍스트 기반의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스마트 스피커인데, 이것은 컨버세이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CUI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버세이션을 꼭 오디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텍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디오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언어 교육 하시는 분들이 좀 열광하는 거죠. 텍스트에서 오디오로 넘어갔다는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러나 이 인터페이스가 각각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누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텍스트만 있다가 이미지가 있으면서 같이 보태지고, 그리고 또 오디오도 보태지고 하는 그런 것이죠. 조금 아까 소개했던 구글 홈 허브, 그 경우도 예전에는 오디오만 있다가 그 다음에 이미지가 또 추가되는 합쳐진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미디어가 계속 누적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디오에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유튜브가 요즘의 대세인 것 같은 구술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좀 보겠고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는 오래전에는 구술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문자시대로 넘어왔다가 다시 구술시대로 가긴 하지만 옛날과 같은 구술시대가 아니고 문자시대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신구술시대, 기술에 기반한 신구술시대로 넘어온 어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챗봇을 만들게 되면 채널이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얘기하는 여기서 스마트 스피커나 브라우저 같은 것은 당연하고요. 사실은 전화기도 음성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챗봇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챗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꼭 그 첨단의 디지털 디바이스만이 챗봇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디바이스들도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 채널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챗봇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역사적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테스트는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만든 건데요, 제안한 건데, 가리고 있는 벽에 가려져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 사람이냐 아니면은 컴퓨터냐, 이것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 얘는 통과한 거다라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 제안이 일종의 챗봇과 같은 그런 제안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제안이 이미 지금의 챗봇이 인기가 있긴 하지만 이전에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에 맞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컴퓨터하고 사람이 상호작용을 마치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꿈은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시절부터. 근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지금에 와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역사를 놓고 보면 이와 같은 쭉 그 발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 일이 아닌 거죠, 챗봇은.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긴 발전 과정을 좀 있었는데, 주로 2000년대 와서 2010년 이후에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쪽이 발전이 되면서 그럴싸한 챗봇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그 챗봇에 대한 그 간략한 역사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은 AI라는 것이 다른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AI라고 하면은 그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라고 이런 그 다이어그램은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이따 짤막하게 한두 마디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목할 것은 NLP입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인데,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이어그램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머신러닝 안에 쏙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체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이게 언어학자들이 많이 했던 전산 언어학이라든지 하는 분야들이 그 언어학 쪽에서 이미 발전을 해오던 그런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촘스키 문법을 배우면서 센텐스 스트럭처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포스트 태깅이라든지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으로 발전되어오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코퍼스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언어 분야에서, 또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흐름이 되는 거죠. 하나는 챗봇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언어학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를 해보고자 했던 이런 그 노력들, 그런 것이 또 다른 축으로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부분이 그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또 다른 분야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분야도 머신러닝도 그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을 때 이게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알고리즘인 거죠. 알고리즘은 역시 예전부터 있었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머신러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분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활용해 볼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은 그 알고리즘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딥러닝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BERT라는 것입니다. BERT. 사람보다 인식을 더 잘한다. 언어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한다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소개가 돼서 요즘에 언어 인식과 관련해서 그 컨테스트 할 때 시합을 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 BERT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의 어떤 그 우수성, 딥러닝의 우수성 이런 것을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BERT라는 그 알고리즘의 한 부분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 BERT라는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프로세싱 하는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 알고리즘은 구글에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구글에서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이 알고리즘에 본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걸 갖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그 도구에 접근하기는 좀 수월하지 않은 상태.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요 알고리즘은 여기 요 위에 CEO라고 되어 있는 이게 코랩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웹상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짜고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뭐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개발자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해서 활용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에서 이런 문장들, 샘플 문장들을 넣고 몇 가지 그 세팅만 그 본인이 넣으면, 조정을 하면, 그러면 실제 이 알고리즘을 갖고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시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데이터만 넣어보고 그냥 이대로 따라서 똑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BERT라는 알고리즘이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잘 못 고친대요. 다만 세팅만 조금 바꿔서 어떻게 효과를 볼까. 현재 개발자들도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실 수가 있다면, 그러면 갖고 계신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챗봇에서 그 대화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장표들을 다시 좀 묶어보면, 요즘에는 그 AI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요소들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AI에 웬만한 것이 다 들어가는. 그래서 문법이라든지 전문가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다 AI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에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챗봇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챗봇도 일종의 생태계라서 챗봇을 만든 툴, 챗봇을 올려놓는 플랫폼, 챗봇을 그 개발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기업,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이 저마다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그룹들이 있을 때 그 각각의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챗봇에 접근하는 게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일 거고, 그 중에는 챗봇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어떤 그 챗봇 에코시스템이 이렇고요. 그 중에서 이제 챗봇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런 걸로, 봇 빌더라는 이런 걸로 해서 챗봇을 만들고 그런 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여기에 있고, 그런 챗봇을 만들었을 때 여기다 올린다든 플랫폼에 올린다 하는 이런 것이 그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한다, 그 플랫폼 어떤 그 빌더를 개발하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고 그걸 개발해서 어느 플랫폼에 올리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챗봇 그
제작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요. 이 툴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끝이 없이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챗봇 빌더들은 계속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라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오늘 워크숍의 세 번째 세션에서 하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익히실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챗봇을 만들어 보실 수 있겠고, 제 발표의 끝부분에 다른 툴을 하나 간략하게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해서 또 만드실 수 있으면 또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의 어떤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위즈위그인데요. 챗봇을 만들 때 코딩까지 해가면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난관 중에 하나인데, 코딩 없이 챗봇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챗봇 빌더를 한번 좀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옛날에 요즘에 웹페이지 만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예전엔 웹페이지 만드는 것이 한때 엄청난 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붐을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챗봇 만드는 붐을 일으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 발표의 이제 뒷부분에서는 챗봇 빌더를 툴을 고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고를 것인지에 대한 얘기하면서 저 웹페이지 만드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웹페이지 만들 때 HTM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HTML, 여기 이 부분이 HTML입니다. 요와 같은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코드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거죠. 예전에 나무 웹 에디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런 내용상으로는 이런 코드인데 결과상으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위즈위그라고 해서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이면에 있는 코드 몰라도 웹페이지 만들듯이 그 챗봇 만드는 그 코드 몰라도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챗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썬으로 챗봇을 그 코딩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챗봇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위즈위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런 툴들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들로 한번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뭐냐면은 당연히 코딩 필요성이 없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무료인 거, 그리고 또 시나리오 설계 가능,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부분, 그 다음에 리치 인터랙션, 글자 말소리 연계, 플랫폼 지원, 주요 활용 분야 회사 데이터베이스 제공, 이와 같은 항목들, 항목은 더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이런 항목들로 해서 챗봇 툴들 한번 조사해봐서 좀 활용해볼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료집에 그 내용이 여기 요 내용이 좀 더 업데이트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 흐름은 자료집 순서대로 가니까요. 그 자료집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말 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코딩하지 않고 하면 당연히 개발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코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즈위그 방식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잘 모르는 거 쓰는데 처음부터 유료로 쓰는 것은 좀 이상하죠. 뭐 이상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부담스럽죠. 그럴 때 이제 무료인데, 하지만 만들다가 보면 좀 더 좋은 기능, 유효한 기능이 있으면 유료화 전략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페이지도 보면은 무료 제작 툴이 당연히 있고 유료 제작 툴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 때는 유료로 넘어가신 경우가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설계 기능인데요. 요거는 좀 차분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사용자와 챗봇의 상호작용은 대화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이므로 챗봇을 제작할 때 대화 구현이 쉬울수록 좋다. 그러므로 대화 설계를 위해 순서도와 같은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챗봇이 대화의 문맥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웹페이지는 사이트맵인데,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챗봇을 사용해 봤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얘가 답을 주고받는 거 하는 것은 그 싱글턴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고 얘가 답하고, 내가 한마디 하고 얘가 답하는 건 싱글턴이거든요. 근데 대화는 A, B 대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멀티턴인 거죠. 앞에 대화가 문맥이 되면서 뒤에 대화를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련의 대화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짤 때 이런 시나리오,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은 그 짜기가 한결 좀 수월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그 대화문, A-B 대화문 있을 때 그 대화문대로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멀티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A라는 발화를 하고 사용자가 발화를 하고 B라는 발화를 챗봇이 하고 나서 C를 발화를 할 때, D를 발화를 할 때 그때 그 일련에 요구되는 발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설계하는 데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부분은 딥러닝인데요. 여기도 이거는 기존 웹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좀 없는 건데, 챗봇이 작동하는데 자연어 처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이미 챗봇은 사람들이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챗봇에서는 꼭 자연어 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사용자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사용자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두 번 그냥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는 거죠. 제가 올해 초에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홈 미니를 4개를 샀어요. 4개를 사서 하나는 저희 집에 두고, 하나는 제 사무실에 두고, 하나는 저희 부모님 댁에 드리고, 하나는 저희 처갓집에 드렸거든요, 선물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싸서 써보려고 샀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잠깐 낮잠 잘 때 타이머 맞출 때 아주 편하더라고요. 30분에 알람 해주라고 하면 딱 시간 맞춰서 알람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하는 것이 있고, 저희 장모님이 챗봇을 제일 열심히 쓰세요.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얘가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또 처갓집 장모님한테 사드린 것 중에 하나는 말버타라고. 생각보다 그게 효도 상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을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고, 오늘 날씨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고, 입에 거미줄 안 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용률은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쓰다가 말아버렸는데, 그런 분들은 이용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챗봇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눈이 침침한데 이게 뭘 쳐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음성 인터페이스의 챗봇은 유용함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서 인텐트하고 엔티티 추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다이얼로그 플로우 하시면서 배우실 부분인데, 인텐트는 다른 말로는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때 사과하게 할 때 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모아놓고 그것들을 사과하기라는 인텐트를 만들어 놓으면 챗봇하고 대화할 때 그런 기능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라는 어떤 그런 시츄에이셔널 셀러버스를 짠다고 할 때 거기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그거는 다 엔터티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 인텐트하고 엔터티라는 것이 이 머신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딥러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언어 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생각보다
낯설지 않은 개념일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웹페이지는 이런 사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rich interaction이라고 해서 말이 rich인데 뭐냐면은 챗봇이 말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텍스트 챗봇이라면 텍스트, 보이스 챗봇이라면 보이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대신 써먹을 수 있는 인터랙션 인터랙션 기법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튼이라든지 링크라든지 이미지,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리치 인터랙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뭐 인터파크나 이런데 그 뭐 하고 나서 톡집사 이렇게 뜨고 나서 뭐 거기에 몇 마디 쓰면 뭔가 딱딱 뜨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거기서 뭐 메뉴를 고르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리치 인터랙션인 거죠. 챗봇을 만드실 때 이 리치 인터랙션은 유용함이 아주 현재로서 챗봇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더 활용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과의 대화가 너무 이렇게 오픈으로 퍼지지 않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주기 위해서는, 약간 깔때기처럼 모으기 위해서는 이런 리치 인터랙션 방법들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웹페이지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겠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햄버거 주문했을 때 이 햄버거 맞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런 것이 리치 인터랙션이고요. 그 다음에 뭐 QR코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글자와 말소리 연계입니다. 기존에는 텍스트 기반의 상호작용이었다가 오디오 기반의 상호작용으로 넘어오면서 글자와 말소리의 연계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럴 때 단순히 현재는 텍스트 챗봇이 대부분입니다. 대세입니다. 하지만 오디오 챗봇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 스피커 때문에. 근데 언어교육 관련해서 어떤 발표 같은 경우 볼 때는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해서 챗봇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 챗봇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세는 아직도 텍스트 챗봇입니다. 텍스트 챗봇인데 그거를 오디오,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하는 오디오 챗봇, 보이스 챗봇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이 서로 지금 현재는 텍스트 데이터 기반에서 보이스 챗봇이 만들어진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술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든지 텍스트 투 스피치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넘나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현재는 텍스트 투 스피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냥 텍스트를 읽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스피치로 레코니션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레코니션 할 것인지.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브라우저 중에서 크롬 기능을 잘 이용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놓으면 거기서 스피치 레코니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챗봇하고 크롬을 잘 연결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크롬에다가 챗봇을 띄워놓게 되면 스피치 레코니션 해가지고 그걸 갖고 텍스트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EU 프로세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뭔가 개발의 여력들을 그쪽에 쏟지 않고 다른 쪽에도 쏟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레코니션 쪽에서는 크롬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 챗봇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둘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올리는 건데요. 만든 챗봇 어디다 올릴까, 이런 것이죠. 현재의 대세는 메시징 앱입니다. 메시징 앱에다가 올리는 것. 아까 발표하신 선생님이 얘기 하셨잖아요. 구글 어시스턴트에 부른 다음에 거기에서 쿡 그걸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때 그런 것이 구글 어시스턴트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구글 어시스턴트는 유니버셜 봇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유니버셜 봇이고, 거기서 스피킹 쿡을 부르는 거는 걔는 로컬 봇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봇이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얘 어떤 로컬 봇을 부르게 할 것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제가 구글 홈 미니로 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를 물어보거든요. 오늘 미세먼지 어때를 물어보면 얘가 지가 얘기해도 되는데, 구글 홈 자체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꼭 미세라는 사이트로 보내버려요.
미세미세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유니버설 봇에서 어떤 그 소리를 얘가 그 받고 그걸 어디다 로컬 봇으로 연결시켜 줄까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포인트가 거기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글 홈 미니 홈에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라고 유니버설 봇에 얘기를 딱 해요.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어디로 보낼 것인지. 그래서 현재는 올라가 있는 그런 스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킬입니다. 아마존 알렉사 스킬이라든지 구글 네이버도 그 스킬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보면 스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스킬들이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메시징 앱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앱은 사람들 설치를 잘 안 합니다. 최근 뭐 한 달 동안에 새롭게 설치하신 앱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앱 갖고 이제는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메시징 앱,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에 그걸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할 때, 거기서 콜할 때 뜨는 그 챗봇이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포인트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메시징 앱 자체가 브라우저가 된 거예요. 브라우저의 웹사이트 가듯이 메시징 앱에서 챗봇으로 가는 어떤,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징 앱에 관심이 많은 거죠. 대부분 현재는 비즈니스적이고요. 교육 분야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회사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이라고 해봐야 셀 수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업체가 좀 중요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제공 여부는 지금 당장 고민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죠. 챗봇하고 이렇게 학생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저장해 두고 싶을 때, 그리고 대화 자체를 로그로 저장해 두고 싶고 그걸 나중에 활용해 보고 싶을 때 데이터베이스 연동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 관심 분야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챗봇을 한번 좀 골라본다고 했을 때, 그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좀 손쉬운 것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임의로 몇 가지를 이제 골라봤는데, 그럴 때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는 텍스트 챗봇이 많고요.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스킬이라고 불리는 경우 있고, 마케팅 목적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되게 이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고객 문의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 문의를 사람이 계속 답변하는 것이 힘드니까 챗봇을 일단 처리한 다음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왔을 때는 이제 챗봇으로 사람한테 넘기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한 4개를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이따 배우실 거고요. 단비라는 것은 조금 이따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판도라 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HTML 코드 같은 그런 코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클로바는 네이버에서 그 음성 챗봇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제작 언어라고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Markup Language라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나왔던 앨리스라는 챗봇을 만들 때 이걸 이용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도라 봇에서는 그런 이 HTML 그 랭귀지처럼 그 AI, ML 이 랭귀지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HTML 태그 하듯이, 그러니까 코딩을 배우셔서 좀 더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배우셔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 카테고리라든지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 조건들이 있어요. 마치 HTML 태그랑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같은 경우는 아마존처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대화 등록하고 학습시켜서 서비스 연결하는 그런 챗봇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네이버의 그 클로바 그 스피커 이렇게 활용이 널리 되지 않으니까 향후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 만드는 거 관련해서 제가 다른 화면으로 잠깐만 보내드리고요. 이 파일은 나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비라는 사이트인데요. 그냥 화면만 쭉 있습니다. 화면만 쭉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만드실 때 이런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인증키 받아서 챗봇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챗봇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여기 있는 기관 소개 봇이라는 것을 갖다가 쓰면 여러분들 기관을 소개하는 챗봇을 간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전화해서 그 회사 소개하는 봇만 만들지 말고 기관 소개하는 봇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하면 뭐 마케팅 뭐 이런 용어가 나와서 기관 소개는 저 학교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바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챗봇 이름, 챗봇 설명, 챗봇 카테고리인데 제가 카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로고 같은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챗봇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왼쪽에서 테스트 해봤고요. 그 다음에 URL을 갖고 저 브라우저에다 넣어보면 이렇게 챗봇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웨브사이트 갖다 넣어도 돼요. 웨브사이트 갖다 넣으면 인베드 시켜버리면은 그 카말 웹사이트에 챗봇이 올라가는 어떤 것을 연출할 수 있죠. 그리고 저 팁 같은 것이 나오고요. 만들면 이렇게 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되겠고 5개까지는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 변경은 제가 아직 사진 안 했는데 사진 같은 게 변경해서 동그랗게 나오게 될 수 있고요. 이런 거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조금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자연어 이해,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텐트나 엔터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엔터티는 아직 제가 만들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대화 흐름들을 여기서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다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카카오톡은 플러스에 올릴 수만 있는데 지금은 못 올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다른 쪽에 올릴 수 있고 요거 프로그라는 것이 웹에서 웹 주소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페이스북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얼마큼 그 챗봇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대시보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 연구소 한번 봇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거 갖고 어떻게 중학영어 학습 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정리해보면 챗봇이라는 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딥러닝 같은 것, 자연어 처리 것이 나오면서 가능성이 있었게 됐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스마트 스피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코딩 없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현재 있는데, 아직은 좀 쉽진 않은 그 단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면 선도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시작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